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전의 주제 2, 신대륙에서 들려오는 독립의 함성, 미국 혁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탄생은 18세기 후반이 돼서야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는 한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동안 이제 발견되지 않다가 콜럼버스가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개발이 되는데 처음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가 홍차죠, 홍차. 그래서 영국의 사람들이 뭐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뭐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원래 미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영국인들도 홍차를 마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 이후에 이제 홍차 대신 커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커피 브랜드 하면 스타벅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네, 이게 지금 스타벅스 최대형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탄생했을 정도로 미국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요. 그 계기가 된, 이제 홍차에서 커피로 기업품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네, 보스턴 항구에서 지금 그 원주민으로 분장한 그러니까 미국의 그 영국인들이 지금 차 상자를 바닷가에 버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거를 또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왜 영국 식민지, 그러니까 미국이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어, 영국인들이 왜 이렇게 차를 항구에 버리게 됐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혁명의 배경인데요. 혁명 전에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은 우리가 보는 건 북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는 두 개가 있죠. 북아메리카가 있고 남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그려면 여기가 북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북아메리카에 캐나다, 미국이 있고요. 네,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이제 멕시코도 북아메리카에 속하지만 사실 좀 중앙아메리카에 더 가깝죠. 그다음에 남아메리카가 뭐 브라질, 페루 같은 칠레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를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그래서 남아메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는 같은 말이고 북아메리카는 영어를 쓴다 해서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오늘 보는 거는 이 북아메리카는 크게 위쪽이 캐나다고 이쪽이 미국이거든요. 미국을 볼 거예요. 미국. 네, 미국이 오늘날은 최강대국이지만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힘이 세진 않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힘이 세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영국인들이 이주를 합니다. 이 영국인들은 어떤 경제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프랑스나 에스파냐에서도 왔지만 특히 영국인들이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개의 식민지가 건설이 되게 돼요. 이게 이제 미국 동부거든요. 이쪽, 미국 동부 쪽에 13개 식민지가 건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식민지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의회를 구성을 해서 영국으로부터 크게 간섭을 받지 않고 잘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영국 정부에서 이 식민지 의회에 간섭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영국과 대립을 하게 되는데 영국이 즉 식민지랑은 미국이에요. 미국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어떤 상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냐면 차나 설탕에 대해서 세금을 갑자기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식민지 의회에서는 대립을 하게 됐죠. 영국은 왜 그러냐면 영국의 재정 상태가 당시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 영국은 좀 전쟁을 많이 벌이고 있었거든요.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많이 벌이고 있었는데 이런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식민지 이 지역에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식민지, 열받죠. 갑자기 세금을 붙이니까. 특히 당시에 이 기호품인 차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 여기 세금을 붙이면 이제 당연히 차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당시에 식민지에선 차를 마시는 게 유행이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보스턴에 정박돼 있던 그 차 상자를 식민지 주민들이
습격을 해갖고 배에 실려있던 차를 모두 바다에 던진 거예요. 이거를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영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이 보스턴 항을 봉쇄를 하고 주동자를 찾아내고 차값을 배상하라고 식민지 의회에 이제 막 윽박을 지르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대표 55명이 모여서 대륙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륙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뭐냐면 식민지 의회 의원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국의 지배는 우린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무역도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군대를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 대륙의회에서는 민병대를 조직해서 맞서 싸우거든요. 그러면서 독립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이 보스턴 차 사건, 네, 여기까지 본 거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식민지 민병대와 그리고 영국 군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독립전쟁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의 내용을 교과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를 비롯한 많은 영국인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13개 대서양연안에 13개 식민지를 건설했죠. 그리고 독자적으로 의회를 만들어서 자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재정이 어려워지자 식민지에 수입되는 뭐 설탕이나 차 같은 기호품이라든지 신문 서적의 인지를 사게 하는 인지세법을 제정을 하자 불만이 커졌겠죠. 그래서 아니 우리 대표가 없이 어떻게 너네가 세금을 부과하냐, 우리 대표가 그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외치면서 그 영국 의회에 식민지 세금을 거둘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일부 식민지인들이 영국 선박에 올라가서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차에 세금 붙인 게 화가 난 거죠. 이게 보스턴 차 사건이고 이거를 계기로 영국 정부와 식민지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혁명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 대륙회의를 결정을 했다고 했죠. 여기서 식민지 대표가 영국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영국은 군대를 보내서 제압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가 조직이 돼서 서로 전쟁 싸우게 됩니다. 전쟁 당시에 이제 책이 한 권 나오는데 바로 책이 상식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이제 우리는 모든 영국과의 관계를 끊고 독립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독립을 하고 이것이 상식이다. 영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게 상식이다. 라는 내용의 책인데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고 식민지 주민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식민지 대표들도 약간 고민했어요. 독립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볼 것인가라고 이제 했는데 결국 이 책의 그런 선풍적인 인기로 인해서 미국은 독립을 하는 방향으로 대륙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1776년인데 이게 이제 미국 혁명이 일어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에 보면은 우리 다 자유롭게 태어났다, 네, 라고 하면서 정부는 우리 건립시켜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영국군이 좀 우세를 했는데 전쟁하다 보니까 결국 승리는 식민지 민병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원래 셌잖아요. 강한 나라인데 얘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식민지 민병대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 다른 나라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이제 프랑스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영국과 당시 사이가 안 좋았죠. 이미 뭐 100년 전쟁도 치르고 하면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영국이랑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준 거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네덜란드나 러시아 같은 나라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 군대를 격퇴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공식적으로 이제 파리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이 조약에서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독립을 하게 됐고 이제 나라를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3개의 그 식민지가 13개의 주가 되면서 하나의 나라를 구성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얘네 특징이 뭐냐면 연방 정부예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뭐냐면 이 13개의 주가 자치를 누려요.
스스로 자기네 주에 대해서 어떤 결정권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 정부는 있어요. 중앙 정부의 지시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의 어떤 미국도 연방 체제인데 이게 중앙 정부는 있지만 또 각각의 독립된 주 정부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도 있고 중앙 정부의 또 영향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방 헌법이 제정이 되고 연방 정부도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을 선출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영국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왕 이런 개념이 영국은 왕이 있지만 미국은 식민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된 거고 지금의 민주공화국 체제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정부 형태의 대통령제가 처음으로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공화국 이 대통령을 어떤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선출을 하게 된 거죠. 민주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국이 보수항구를 폐쇄하자 대륙회의를 열고 영국의 항의했고요.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독립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워싱턴이 총사령관이었고요.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됩니다. 이 선언문에는 이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인간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7월 4일이 독립기념일로서 이날 되면 이제 행사를 하죠. 네, 그리고 전쟁에서는 처음에는 식민지가 열세였지만 프랑스가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는 이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해 주느냐고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하게 돼서 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게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식민지 군대는 승리를 했고요. 네, 그래서 독립을 드디어 인정을 받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보면 이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헌법을 제정을 하죠. 네, 헌법의 연방주의는 각 주는 또 자치적인 그런 자치권을 누리면서도 중앙 정부가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했죠. 그리고 공화주의가 그 공화정 생각하면 돼요. 뭐 왕이나 황제가 없고 집단,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눠서 운영하는 그리고 삼권 분립 우리 1학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권력을 세 개로 나누는 거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의 기관으로 권력을 나누는 이런 원칙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뽑히는데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 그래서 최초의 민주공화국, 그리고 아메리카 합중국이죠. 네, 여기는 연방 국가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이 독립혁명이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라틴 아메리카는 에스파냐나 주로 이제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식민지였는데 거기서 이제 또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교과서 해발을 보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리고 창조주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등권도 나와 있고요. 네, 인간의 평등권, 그 다음에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하늘에서 부여한 권리,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네, 하늘이 부여한 권리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런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를 만든 거고요. 정부의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이런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을 때는 국민은 언제든지 정부를 바꾸거나 무너뜨릴 권리가 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인데요. 이런 거를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정부가 잘 못해요.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 정부는 뭔가 파괴되고, 그리고 새롭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라는 저항권이 이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 선생님이 빨간 글씨로 써놨고요. 밑줄 친 부분이 다른 나라에 끼친 영향.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왕이나 그 국가가 정말 정치를 못하고 이상하게 해도 이거를 감히 이거에 대항해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거나 전복하거나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독립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명백히 밝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뭔가 잘못된 게 있을 때 국가에 항의하고 저항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줘요.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 영향을 준다. 네,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혁명들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인들은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서 대서양 연안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했고 독자적으로 의회를 만들어서 자치를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하니까 차액 세금을 부과하자 이거 열받은 미국 식민지인들이 영국 선박에 올라가 차상차를 바다에 버렸는데 이를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합니다. 영국이 이거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자 식민지 대표들이 1776년 7월 4일 독립전쟁을 하는 중에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혁명 기념일이고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헌법을 제정을 하는데 이 헌법이라는 거는 나라 최고의 법이죠. 그래서 국가를 만들었으면 일단 이 헌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헌법에 의거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만드는데 연방주의, 공화주의, 상권분리 원칙이 나와 있고 연방정부가 구성되고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됩니다. 미국은. 네, 그리고 미국 혁명은 전제정치에 시달리는 유럽에 영향을 줘서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주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 혁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민혁명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